쿠보 별거 아니다. 아, 난 쿠보 별로던데? 아니, 물론, 나이가 가장 어리죠, 여기서. 어리긴 네, 한데. 2001년생. 2001년생. 이강인하고 동갑인데, 물론 이제 칠레가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재능이라고 하면? 한두 번 정도 좀 번뜩이는 장면이 있긴 있었어요. 에이. 근데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고, 자, 일단 스코어는 4대0, 뭐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좋은 패스가 일본 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발 출전한 우에다라는 선수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네. 그리고 칠레가 깔끔하게 4골을 다 넣을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이 좋았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사실 첫 골 터지기 전에는 좀 어려웠었죠. 어려웠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골이 터지니까 본물 터지듯이 이제 좀 득점이 나왔고, 일본 대표팀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선수는 역시 어쨌든 시바사키. 시바사키는 양질의 패스가 중앙에서 나온다. 그리고 쿠보를 좀 봤는데 쿠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쿠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강인이랑 많이 비교가 되죠. 왜냐면 나이가 같고 왼발잡이니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생각도 안 하는데 일본 쪽에서 많이 이제 비교를 일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에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발렌시아에 있는 이강인이랑 레알 마드리드의 쿠보도 입단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레알 마드리드 뭐 1군이냐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 입단을 했습니다. 거기는 리저브 팀이에요. 리저브 팀이고 3부, 그러니까 세군다 B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1군에 지금 이름을 올리는 이강인이랑 비교될 게 아니고, 제가 중계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두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 일본 국적이 아니라 유럽의 어떤 나라들의 유망주라고 칩시다. 같은 나이에. 그 두 팀이 막 그 두 선수가 비교당한다고 쳐서 우리가 경기를 이렇게 딱 봤으면 이강인이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뭐야? 비교할 거래야지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지만 예.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근데 일본 스타일의 재능이에요. 그래요. 그냥 패서. 약간 좀 센스 이런 거거든요. 일본에는 그런 재능들이 사실 예전부터 많이 있어 네. 왔어요. 별로 이 쿠보의 어떤 능력을 봤을 때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볼을 다루는 기술에 대해서는 뭐 쿠보가 어느 정도는 뭐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연령별 대표팀에서 일본 만나거나 일본 경기 보면은 보이긴 했었어요. 거기서 센스가 있고 정확하고 발군이긴 했는데,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거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웃긴 일이긴 한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네. 압박을 벗어나는 능력, 그리고 특히나 이 킥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쿠보가 오늘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쿠보의 킥 능력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고요. 네. 네.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어떤 그 오버하지 레벨이 마. 아니야. 제발 좀 자제 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라. 이강인 뭐 U20만 보고 얘기하냐? 그래. 발렌시아에서 1군에서 뛰는 거 못 봤어? 똑같이 플레이하잖아, 발렌시아에서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쿠보는 뭐 잘 키우시고 카스티아에서 뭐 잘하고. 자, 우리가 뭐 어떤 선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카스티아, 우리나라 선수들도 카스티아에 있었어요. 김웅이라고 있었어. 네. 지금 에피소드 지금 어떻게 됐나? 나갔나? 그 봐봐. 그러니까 김웅 선수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잘 돼서 자기네 자국에서 잘 나갔던 뭐 혼다라거나, 뭐 그다음에 이 선수는 잘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뭐 나카무라라거나 어쨌든 뭐 아니면 셀틱에서는 예, 뭐. 뭐 오카자키나 예전에 나카타나 이런 선수들 그 수준으로 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이강인이랑 비교하는 레벨은 저는 아예 다르다고 보이고요. 그겁니다. 이강인은 역대급이잖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재능으로도. 네. 근데 쿠보는 그 정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역대급의 어떤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본 대표팀 이야기를 조금 더 두 가지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해볼 것은 모리아스 감독이 이 팀을 끌고 왔어요. 이번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온 건데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대표팀은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내년 자국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팀도 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표팀 플러스 몇몇 성인 대표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리아스 감독도 그렇고 이 경기의 승패보다는 어떤 경기 내용을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실패를 해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어만 놓고 봤을 때 4대0은 이제 뭐 이 팀도 좀 지켜볼 게 많을 것이고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결정적으로 일본 대표팀은 요즘에 저희가 20세 이하도 그렇고 러시아 월드컵 때도 그렇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실리적인 거를 추구하려고 합니다만, 이 팀은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 공을 돌리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안 되는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맞습니다. 예.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칠레가 어떤 팀을 만나도 빡빡하게 하는 팀이잖아요. 우리랑 평가전을 해도 진짜 맞아요. 거칠게 하는 팀인데 거기에 좀 기가 눌려서 어. 초반부터 쓰러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첨석첨석 넘어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점을 드러낸 것 같고 칠레는 그래도 선수들 특히나 산체스 골 넣었어요. 알렉시 네. 산체스 골을 넣고 그다음에 대표팀만 오면 살아나는 바르가스도 두 골을 바르가스. 넣었고 그다음에 이 볼로냐에서 활약하고 있는 풀가르도 헤도로 이 선수가 이제 마수거리 득점을 했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아르센 벵거가 표현하듯이 마라토너 10명이 뛰어다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활동량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빡세게 뛰는 팀이다. 그래서 어쨌든 칠레는 이전 대회 2번의 우승을 가지고 있는 직전 대회에서 다 우승을 했으니까 강력한 우승 후보군 팀이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보여준 게 있었고 다만 아르투르 비달이 중간에 부상으로 빠져나간 거 이외에도 비달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쿠보한테 드리블링 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주기도 맞아요. 했었고 네. 그래서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알렉스 산체스는 약간 살아나는 모습이 있었는데 비달의 부상도 좀 걱정이 네, 되고요. 걱정이 되고요. 네. 다시 일본 대표팀으로 넘어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코파 아메리카 안 나갔냐. 네네네. 이번 대회에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초청받지 않았고 내년에 열리는 2020 아르헨티나랑 콜롬비아가 공동 개최하는 그 대회에 초청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초청이라고 합니다만 초청을 받으면 우리가 일정 참가비를 내고 회비를 내고 나가야 되는 대회예요. 공 30개 사줘야 돼. 그런데 뭐 이제 회비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에요. 충분히 나갈 수 있으라고 봐요. 돈 문제는 아니다. 다만 내년에 우리는 월드컵 예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 대회까지 물론 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유수의 남미 강호들이랑 평가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도 그거 좋아. 큰 경험이죠. 아.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말할게요. 일본도 만약에 내년에 얘네들 완전 온전히 성인 대표팀으로 데리고 간다? 하고 했을 때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얘네들 내년 올림픽 때문에 네. 올림픽 준비하러 가는 멤버를 거야. 지출을 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올림픽에 살을 걸고 있거든. 그렇지. 지금. 네. 진짜 이거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서 일본은 내년에 진짜 다 사활을 겁니다. 그 정도로 올림픽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표팀의 점검 차원에서 올림픽 대표팀의 점검 차원에서 이 대회에 나간 거지. 형 얘기대로 내년 대회에 성인 대표팀을 만약에 물어본다? 안 나갔을 거예요. 지금 일본 분위기가 거의 국수주의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올림픽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고 특히나 일본은 지금 얘네들 코파 나가면서 준비하는구나. 아니에요. 얘네들 2년 3년 전부터 22세 대회인데 20살짜리 맞아요. 나오고 계속적으로 계속 거기에 얘네 한 준비했어요. 3년 4년 된 팀이야. 오래됐어요. 네, 오래된 팀이에요. 그러니까 코파를 나가는 거지. 우리도 만약에 내년에 간다. 나가면 나갈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그냥 어린 선수들 참가한다고 생각해서 뭐 20세, 23세 가봐. 근데 가서 개판 깨지고 와. 그럼 그러니까 간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뭐 대회에 참여했다, 그 다음에 어떤 선수랑 뛰어봤다라는 경험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선수들의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적당한 멘탈 유지도 필요한데 가가지고 만약에 털털 털리고 와봐. 그러면 비판은 또 비판대로 받고. 욕 먹고. 그리고 존나 멀어. 남미가 생각보다 비행 시간도 길고 그래서 거기 가서 부상당하면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성장하는 단계에서 큰 무리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가서 얻는 것도 있지만 구태여 이거를 나가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우리도 협회 연맹 비판할 거는 우리 엄청 비판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24시간 타고 브라질을 가봤잖아요. 예. 와, 진짜 힘들어. 그럼 예. 선택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가는데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왜 안 가냐? 연차도 다르고 대표팀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아니다. 거는 또 특히나 이스타TV 보시는 분들은 좀 알아주셨으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 대표팀에 대해서는 쭉 팔로잉을 할 거예요. 코파 아메리카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쿠보도 그렇고. 네, 우리가 지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후토크를 남겼었죠. 했었죠. 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코파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네. 주목도가 좀 떨어져. 이게 경기 집중도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물론 토너먼트를 가면 다른 경기들이 나와요. 근데 칠레, 브라질, 네, 그래.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 하면 콜롬비아도 올라오고 막 이러면 우루과이 올라오고. 근데 조별리그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든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 있는 팀들, 일본,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거 위주로 가고, 또 토너먼트 가면 재밌는 경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전술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칠레와 일본의 경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쿠보! 별거 아니다.